안녕하세요. 배장현 편입영어입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3번에 걸쳐서 관계대명사의 격에 따라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모두 강론으로 다루겠습니다. 강론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총론으로 관계대명사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물입니다. 접속사란 절과 절을 이어주는 장치입니다. 자, 절과 절을 이어주는 장치를 뭐라고 합니다? 접속사라고 합니다. 절이란 무엇이죠? 주어와 동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같은 말이 이제 절인 거죠. 반면에 너에 대한 나의 사랑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건 주어와 동사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 하여 구라고 합니다. 구. 자, 구를 절로 바꾸고 절을 다시 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과 구는 통한다. 절과 구는 통한다. 절구통입니다. 절과 구는 서로 통한다. 절구통.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접속사란 무엇입니까? 바로 절과 절을 이어주는 장치입니다. 절과 절을 이어주는 장치. 그러니까 영어에서 두 개의 절이 있다. 영어에서 두 개의 절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의 절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반드시 그들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야 합니다. 접속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접속사는 여기 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의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문장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명사를 뒷문장에서 다시 칭할 때 이 뒷문장에서 다시 받아주는 명사를 뭐라고 하죠? 예,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란 뭐라고요? 바로 이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한국어에는 없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자, 나는 그 소녀를 압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and가 뭐겠어요? 접속사겠죠? 그 다음에 she가 뭐예요? 대명사겠죠. 왜냐하면 여기 앞서 나온 명사를 다시 받아주는 이 she가 대명사인 거죠. 자, 그런데 문장의 내용을 계속 가볼게요. 나는 그 소녀를 아는데 그 소녀가 당신 아드님과 춤을 추고 있군요. 자, 이걸 관계대명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는 그 소녀를 압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요 초록색으로 칠한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한 and,가 후로 변한 거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자, 이 녀석이 왜 주어인가는 뒤에 있는 이분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바로 내가 지금 동사죠? 동사 앞에 있는 건 뭐죠? 주어죠. 그래서 이걸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끊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 소녀를 압니다. 근데 후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 소녀죠. 근데 그 소녀가 is니까 is 앞에 있으니까 주어니까 그 소녀가 춤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드님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지금 선생님이 한 건 직독직해고요. 번역을 하는 입장이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겁니다. 자, 뭐죠? 당신 아드님과 춤추고 있는 저 소녀를 저는 알아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나는 그 산으로 갔고, 자, 그 다음에 산으로 갔는데 그런데 접속사죠? 그 다음에 이게 대명사죠? 그런데 그 산은 그렇죠. 우리 집 근처의 산입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 집 주변에 산을 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 산으로 갔습니다 했는데 여기 and, it이 뭘로 합쳐진 거예요? 접속사 하나와 대명사 하나가 뭘로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대명사와 접속사가 결합되어 관계대명사로 바뀐 것이고 이 관계대명사는 뒤에 나오는 동사 앞에 있다 하여 다시 뭐라고요? 똑같아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직독직해를 해보면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끊게 되죠. 나는 그 산으로 갔다.
그런데 그 산은 자, 그런데 그 산은 요걸 그런데라고 해석하고 그 산은 그런데 그 산은 있다 near the house 집 근처에 있다. 지난 일요일 날 집 근처에 있는 산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조금 감 잡히십니까?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자, 조금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를 교차어라고 봅니다. 교차어란 어근은 변하지 않은 채, 어근이라는 건 말의 뿌리예요. 말 뿌리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조사만 갖다 붙이는 거죠. 조사, 도움을 주는 말, 조사, 도움을 주는 말만 붙이는 것을 교차어라고 합니다. 굴절어란 어근 자체가 변화하는 겁니다. 어근 자체가 변화하는 언어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라고요? 예, 한국어는 교차어고 영어는 굴절어입니다. 영어는 굴절어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양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고 영어 공부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자, 한국어로 해볼까요? 한국어는요, 그냥 나예요. 나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요? 나는 하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하는 목적격 조사를 붙이면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나의 하는 소유격 조사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말의 뿌리 자체가 변해요. 주어일 때는 I, you, he, she 이렇게 쓰다가 목적어일 때는 I는 me로 변하고 you일 때는 you, he는 him, she는 her 이렇게 변하는 거죠. 아예 말의 뿌리 자체가 변한다는 거죠. 소유격도 my, your, his, her 이렇게 변하니까 이 굴절어인 영어는 이 변화의 형태를 암기해야 한다는 것. 요게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 문법의 규칙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고 싫은 거죠. 우리나라 말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 어근에다가 조사만 갖춰주면 되는 거예요. 나가 말이여 할 때 나가, 나는 혹은 나를, 나의 나는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교차어이고 영어는 굴절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미 다 써드렸죠. 격에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역격이나 복격 등 더 복잡한 것도 있지만 이 셋을 알면 충분합니다. 영어가 어려운 이유를 잠깐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영어는 이렇게 격변화뿐만 아니라 수에 따른 변화가 있어요. 단수, 복수에 따라 막 변하죠. 자, 보시면 단수 주어일 때는 I를 쓰는데 복수 주어일 때는 we를 쓰고 그에 맞는 비동사도 여기는 am을 쓰다가 여기는 are를 쓰고 단수 주어인 he, 그일 때는 is를 썼는데 그들 했을 땐 they를 쓰고 또 are를 써요. 그래서 또 이 단수 복수에 따른 변화가 있고요. 또 시제에 따른 변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was, 과거죠. I am, 현재죠. I will be, 미래죠. 자, we were, 우리는 이었다. we are, 우리는 이다. we will be, 우리는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시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해야 돼요. 심지어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태에 따른 변화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능동태라고 해요. 왜? 먹는 주체가 행위를 행하는 걸 능동이라고 하는데 피자는 먹혀지는 대상이니까 대상일 때는 이렇게 또 be 플러스 pp를 써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동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다 하겠지만 영어가 힘든 이유가 이렇게 격 변화에 수 변화에다가 시제 변화에다가 태 변화까지 다 고려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초보 마당에는 대단히 복잡해지고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얘기를 거꾸로 하면 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만 암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관계대명사 안에는 대명사가 들어있는 셈이니 이 말 이해하셨죠 이제? 그렇죠. 관계대명사도 격변화를 합니다. 어떤 격변화를 할까요? 아까 했잖아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요 세 가지 변화를 합니다. 자, 이거 하나만 암기하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주관대동, 목관대주, 소관대명. 한 번 더 해볼까요? 주관대동, 목관대주, 소관대명.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바로 동사가 나와요. 그 얘기는 동사 앞에 있는 그 녀석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주어가 나와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어 앞에 있는 그분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데요. 이 소관대명 덩어리 말은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자, 이야기할게요 이따가.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해석 요령은 어떻다고요? 관계대명사의 해석 요령은 먼저 선행사를 확인해요. 선행사가 이분이에요. 이분. 먼저 나온 명사. 그 다음 뒤에 나온 이게 뭐예요? 목적격이죠. 목관대주잖아요. 뒤에 love 동사의 주어가 있으니 목관대주잖아요. 그럼 목적어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우리 한국어의 관사를 을을 붙여주는 거예요. 해봐요.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당신의 따님이, 왜냐하면 이 동사의 주어니까 있는 이가 붙여야죠. 당신의 따님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직독직해 하고요. 직독직해 앞에서부터 순서. 만약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시작. 당신의 따님이 사랑하시는 그 소년을 저는 압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해석 요령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뭘 확인하는 거라고요? 선행사를 확인합니다. 선행사. 그 다음 격이 뭔지 확인합니다. 목적격이군요. 그럼 을로 해석할 준비합니다. 시작.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그 소년을 당신의 따님이 사랑합니다. 목관대주. 뒤에 주어가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격이고 목적격은 을을 붙인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제안하는 대로 해주시면 쉬워집니다. 자, 먼저 소관대명의 이 덩어리 청크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소관대명 덩어리라는 거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에 명사 들어있는 이 청크를 확인해요. 자, 그 다음 뭘 한다고요? 요 소관대명 덩어리 말을 뒷문장이 요구하는 격에 맞춰 해석합니다. 이 말이 뭔 거 아니? 자, 뒤에 뭐가 나왔어요? is가 나왔잖아요. 그럼 동사 앞에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whose father 전체가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whose는 여전히 의로 붙여요. 자, 그럼 나는 그 소녀를 압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가 혹은 아버지는 주격조사 붙이세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물론 이거는 직독직해 했을 때의 해석 요령이고요. 거슬러 올라가는 해석이 차라리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녀의 아버지가 우리 영어 선생님이신 그런 소녀를 저는 압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더 복잡하게 느껴져요. 자, 차라리 앞에서부터 끊습니다. 해봐요. 시작. 나는 그 소녀를 압니다. 자, 그 소녀가 선행사예요.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자, 덩어리말 확인합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 자, 뒤를 보니 동사가 났네. 뭘 붙여요? 있는 이가를 붙여요. 나는 그 소녀를 압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는 혹은 그 소녀의 아버지가 우리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고 있습니다. 자, 뭘 하라고요? 항상 선행사를 확인합니다. 근데 그 소년의 아버지 를이네요. 왜? 뒤에 동사가 나왔고 그 동사 앞에 주어가 있으니까 이 whose father를 like 동사의 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뒤에 주어가 나오면 목관대주라 그랬잖아요. 목관대주.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들러붙어 있는 요 덩어리 말 전체 whose father를 목적어처럼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 소년의 그대로 붙여주세요. 시작.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를 당신은 좋아하시는군요.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자, 한 번 더.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볼게요.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를 당신은 좋아하는군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해봐요. 소관대명 덩어리 말을 확인하세요. 소관대명 덩어리 말이 뒷문장이 요구하는 격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그 소녀를 알아요 했죠. 근데 그 소녀의 언니에게
자,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고 있어요. 이 아까는 요 lik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이 덩어리 말이. 근데 이번에는 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요 덩어리 말 청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계속 의는 붙여야 됩니다. 자, 해봐요. 나는 그 소녀를 알아요. 그 소녀의 언니에게 당신은 관심이 있군요 라는 말이에요. 여기 전치사인과 대화를 해보면 전치사인은 자신의 목적어 앞에 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인을 두는 것도 오케이지만 전치사인을 이렇게 앞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인이 앞으로 온 이런 형태들도 있으니까 눈여겨 보십시오. 자, 나는 그 소녀를 알아요. 해봐요. 있는 그대로 해석해봐요. 자,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소녀의 언니에게 당신은 관심이 있군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 총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앞으로 각각 요 하나씩 강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습하실 때는 먼저 딱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정의를 암기해 주시고요. 관접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이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오늘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중에 제일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주관대동, 목관대주, 소관대명,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이 암기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